안녕하십니까. 둔산 Q&A 공부방 동아쌤입니다. 고1 학생이 내신 공부한 거 찍어놨는데요. 한번 보십시오. 사회가 있는 곳에 법이 있습니다. 법학개론에 이런 데 나오고 그래요. 규범, 규칙, 법률, 명령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관습이 오래되면 관습법이 됩니다. 사람들이 근데 이 관습을 오래되고 이걸 법이라고 인식하는 거는 관습법입니다. 관습과 종교보다는 그죠? 옛날에 종교 시대가 있었는데 종교 시대가 끝났으니까 이제 도덕과 법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자, 법이 이렇게 있으면요, 법을 최대한으로 늘리면 도덕이 됩니다. 도덕을 최소한으로 줄이면 법이 됩니다. 네. 이해됐죠? 네. 이 법이라는 것은 이렇게 물숫자고 갈 것자예요. 물이 가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상선약수라는 말도 있거든요. 도가에서. 그 선한 것, 그 착한 것은 아래로 흐르고 자연스럽게 흐른다는 뜻이에요. 도덕은 도리도자의 덕덕자죠. 덕의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종교의 시대에서 법치의 시대, 법의 통치의 시대라고 합니다. 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순수한 법의 영역은 법의 범위는, 그쵸? 아기가 태어나면 한 달 이내에 출생 신고를 해야죠. 안 하면 벌금을 먹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을 판단하고 주민등록에서 등록을 하죠. 그죠? 그렇죠. 공동생활을 하는데 편의를 위해서 꼭 법이 필요한 것이죠. 근데 법은 그렇기 때문에 공동생활이니까 공식적인 합의고, 이 합의가 애초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국민들이 이 자기의 권리, 자유권과 평등권을 보장받기 위해서, 권리는 뭐라고요? 자유하고 평등권을 보장받기 위해서 합의를 합니다. 합의를 뭐를 하냐면 정부 조직, 통치 구조. 자, 상권 분립으로 하면 법원, 국회, 행정부. 그 다음에 하나이면 헌법재판소. 그러면 언론을 제4의 권력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삼권분리, 통치구조와 기본권 구조를 축으로 해서 헌법을 만듭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사람이 딱 되죠. 이해됐어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건 공식적이고, 이거를 해서 성선설, 성악설, 백지설에 따라서, 그죠? 루소, 자연으로 돌아가라. 그죠? 성선설은 사람 마음. 로크. 성악설은 홉지. 제가 이제 또 동양의 성선설, 성악설, 백지설에 따라서 이거 유튜브에 대한 녹화를 했는데 그거 참고해서 보시고요. 이런 이 사람의 본성에 따라서 사회계약이 로크의 사회계약, 홉스의 사회계약, 루소의 사회계약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위임을 해요. 그래서 정부를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법을 만들었는데 이 법 이전에 비공식적으로 상식적으로 도덕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보면 이 법이 제일 높은 법은 헌법이다 그러고요. 헌법, 마루헌, 꼭대기라는 거예요. 헌법. 헌법 밑에 민법과 형법이 있어요. 민법은 국민들끼리, 형법은 국가와 국민, 형사소송, 범죄자들. 그 다음에 국가 조직을 위해서 행정법이 있어요. 그런 다음에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행정소송법이 있고요. 이 민법인데 상인들에는 상법이 있고, 이 상법 안에도 또 특별법으로 엄수표법, 특허법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해됐죠? 네. 그래서 이거를 진짜 법이니까 실체법이라고 그러고, 이거를 소송 절차니까 절차법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실체법, 이거는 절차법. 이해됐죠? 네. 자, 이런데 이 법을 실행을 시키는 것은 법의 3원칙이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쓰지 않고 이렇게 법의 삼각형을 이렇게 합니다. 여기에는 한 목적성이라고 해요. 헌법 10조에 뭐라고 되냐면 인간의 존엄과 가치, 권리 추구, 행복 추구를 위해서. 한 목적은 뭐야? 행복을 위해서 헌법이 있다고 써 있습니다. 법이 굉장히 추상적인데 구체적인 것 같지만 헌법 10조가 제왕조항, 왕의 조항, 황제 조항이라고 그래요. 이 헌법 10조에 인간의 존엄과 가치, 존엄하고 가치가 있고 행복을 추구한다는 한 목적을 위해서 이 정의, 법의 정의는 옳은 것, 바른 것이고, 이거는 안정성, 규칙을 준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정성.
안정성은 쪽 보수 같은 느낌이 들고 정의는 또 진보 같은 느낌이 들지만 실제로는 보수도 진보도 안정성, 보수도 진보도 정의를 추구해야 합니다. 이렇게 정의의 실현을 위해서 실천을 위해서 각자의 능력, 노력에 따라서 보상과 대우가 받도록 각자의 노력에 따라서 신분적인 차별도 안 되고 그죠? 네. 노력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고 그거에 따라서 보상도 대우도 받도록 만들어주는 것. 이게 정의라고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마이클 샌들이 정의란 무엇인가 하면서 정의에 대해서 이렇게 쭉 여러 가지로 책 한 권을 정의해서 하버드에서 강의를 했죠. 자, 그런데 이걸 크게 나눴을 때 이제 공법과 사법, 그래서 법학과를 공법학과 사법학과로 나누기도 해요. 그런데 배우는 건 똑같습니다. 공법학과나 사법학과나. 근데 이거는 공적 생활 관계를 규율하니까 세금 납부, 병역, 재판과 같은 공법 중심으로 사법학과는 개인적, 민법이나 사인, 개인의 생활 관계를 규율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분류를 이렇게 두 개를 해보지만 특별하게 공법과 사법에 이거 공적 관계다, 사적 관계다 라는 거를 인지하면 되지 이거 가지고 과를 나눠서 특별히 다르게 배우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보통 자유권과 관련된 것은 그죠? 사법에서 많이 다루고 평등권, 그죠? 평등하게 병역, 재판 전부 다 해죠. 평등권의 요소가 강한 것은 공법에서 많이 나오죠. 그런데 이 평등을 더 확장되면 이 개인과 개인의 관계가 이게 개인의 동그라미 아닌 자유면 개인과 개인의 자유가 충돌하는 요 지점에 평등이 있어요. 네. 그러면 이걸 규율을 해야죠. 조절을 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사회법입니다. 개인이 모여서 사회가 되니까. 그러니까 사적인 개인의, 요 자유는 개인이죠? 네. 요거를 국가가 개입해서 조절을 해주는 게 사회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 사법은 자유권적 성격, 개인적인 성격이 강하고, 공법은 국가적인 성격이 강한데, 이 개인의 관계를 국가가 중간적으로 조절을 하는 것이죠. 이해됐어요? 네. 자, 이렇게 해서 헌민형 재판이 있는데, 법은 만들 때는 이제 법은 국회에서 만듭니다. 국회에서 만드는데 실제로는 정부에서 더 많이 만들어요. 왜 그러면 전문가들도 많고, 요새는, 일이 복잡해지기 때문에 정부에서 만들어서 국회에 하면 국회에서 결정을 해요. 이게 법이다. 이렇게 하고. 네. 그죠? 그런 다음에 이거를 법을 만드는 것은 여기, 법을 실행하는 것은 여기, 법 실행하는 것이 잘 됐나 못됐다 판단하는 것은 법원 이렇습니다. 그쵸? 네. 그러니까 이렇게 법을 판단하는데 여기서 만들 때 이 기준, 이 국회에서 법을 만들 때 꼭대기가 되는 기준은 헌법입니다. 헌법. 그쵸? 그러면 이 기준에 맞느냐 안 맞느냐 이 세 가지를 쓰는 것들을 이렇게 재판을 할 때 정부에서 쓸 때 네. 정부 기관끼리 충돌될 때 국회에서 만들 때 제대로 했느냐를 판단하는 게 헌법재판소예요. 헌법을 기준으로 해서 만든 법이 맞느냐 틀리느냐 옳으냐 그르냐를 그죠? 재판을 해줍니다. 그게 헌법재판소입니다. 헌법재판소. 그래서 재판에 적용되죠, 법을. 법원에서 적용하는데, 이 자체, 법이 문제가 되면, 이걸로 잘못된 법으로 재판하면 안 되잖아. 그러면 법원에서 위헌 법률을 심판해달라고. 헌법에 위반한다고. 헌법에 위반되는 법률을 심판하려고 위헌 법률을 심판을 제청을 합니다. 그러면 헌법재판소에서 법이 위반되는지 헌법에 위헌인지의 여부를 가려줍니다. 이해됐어요? 네. 자, 아까 그랬죠.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이 있죠. 그러면 아까 이렇게 됐을 때 이 민법은 민사재판이니까 이 민법은 개인 대 개인입니다. 원고. 소송 건 사람은 원고, 피나게 당하는 사람은 피고. 그래서 이 일반인들끼리 재판하면 형식을 모르니까 여기도 변호사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여기는 민사재판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형사재판은 여기는 범죄인입니다. 범죄인. 의심되는 사람은 피의자고, 이게 범죄가 어느 정도 확신이 되면 피고인이 됩니다. 피고. 네. 그러면 얘는 고발당했죠? 당했죠?
이걸 고발하는 사람은 검사입니다. 검사. 경찰이 수사를 해서 검사의 지휘를 받아서 검사가 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원고는 검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검사는 법을 잘 알죠? 그쵸. 법을 잘하니까. 근데 피고는 억울하게 당할 수도 있죠? 네. 그래서 변호사를 듭니다. 그래서 법을 잘하는 사람, 무기가 대등해야 된다 해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습니다. 이 변호사를 못 구하면 국선전을 줍니다. 여기서는. 국선. 국가에서 선정해줘요, 변호사를. 이해됐어요? 네, 근데 궁금한데 그 국선 변호사랑 그냥 개인 변호사랑 이렇게 차이가 있을 수도 있나요? 개인 변호사로 돈 주고 하는 거고, 이건 국가에서 강제로 배당해주는 겁니다. 돈 없는 사람한테. 아, 이해됐어요? 네. 자, 그러니까 민사재판은 권리와 의무, 다 법은 권리와 의무입니다. 무조건. 권리가 있으면 의무가 있고, 이 분쟁을 개인끼리, 국민끼리 사건을 해결하는 재판이고요. 네. 형사집행은 형벌을 위해서 형벌 사건을 범죄가 발생을 하면 그게 법의 조건에 맞으면 법률 위반이 확실히 되면 그러면 검사가 소송을 걸어요. 국민에게. 그게 네. 원고입니다. 원고. 원고. 그래서 피고인이 되는 겁니다. 소송 당한 사람은. 이해됐어요? 네. 자, 민사재판의 참여자는 판사는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그죠? 네. 원고와 피고가 있죠. 여기는 여기 변호사, 여기 변호사가 있죠. 네. 여기서 억울하다, 돈 돌려줘. 피고는 난 돈 돌려줄 거 없어. 이렇게. 그죠? 네. 그래서 얘는 또 여기서 소송을 걸어서 쌍방으로 소송을 거는 경우도 많습니다. 서로. 네. 그러면 합쳐서 재판을 하죠. 자, 이거 보시면 이 원고가 검사입니다. 형사재판은. 그 다음에 피고는 피고인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검사가 법을 잘 알기 때문에 대등하고 피고인에게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새는 배심원이라고 해서 guilty or not guilty 해가지고 네. 이게 죄가 되지 않느냐, 죄가 되느냐를 배심원 자격이 있어요. 신청을 하면 일정 자격 있는 사람들을 배심원 단으로 두고 이 사람들이 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판단을 합니다. 네.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이것도 신청해야 됩니다. 배심 재판을. 네. 왜? 검사가 지정하면 안 될 테니까. 그죠? 네. 그러면 배심원들이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피고인들 이렇게 배심원들이 판단하면 판사가 죄가 된다 하는데 형량이나 이런 거는 판사가 합니다. 전문가가. 네. 이해됐어요? 네. 자, 우리나라의 심사의 급수는 3등급인데요. 3심제도인데요. 그죠? 네. 3번. 항상입니다. 1심, 2심, 3심. 그러면 여기는 항고, 네. 항상 3심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상소, 상소. 너 고소, 항상 고소. 됐어요? 네. 이제 선거재판은 빨리 확정을 해야죠. 국회의원이나 그렇죠. 이런 걸. 그래서 단심제로 하고, 네. 특허재판도 빨리빨리 해야 돼서 2심제도로 실시를 합니다. 됐어요? 네. 자, 국민참여재판이라는 건데, 국민이 참여합니다. 그죠? 네. 배심원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근데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의 법의 정서를 감안하게 되죠, 판사도. 그죠? 네. 그래서 형사재판에만 참가합니다. 그렇군요. 그게 배심원제고. 사법권이 독립이 되어져. 이게 법원, 여기는 뭐 정부, 여기는 국회, 그 다음에 이게 뭐죠? 정부, 국회, 여기 뭐죠? 법원이죠. 네. 법원이 판결을 해야 되는데 정부에서 예산을 주고 국회에서 영향을 주고 그러면 안 되죠. 네. 그러니까 국가기관이 오직 법에 의해서 판결을 이룰 수 있도록 사법권 독립을 하는데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결정의 자유나 이런 거에 따라 영향을 받겠죠. 네. 이해됐나요? 자, 인권의 특징. 인간의 권리죠. 인간의 권리. 인간의 예. 권리. 원래 제일 처음에는 천부, 하늘이 부여해줬다. 하느님이 아니라 그냥 하늘. 태어나면서 하늘로부터 자연스럽게 부여받았다. 누가 줬나는 모르겠다는 거죠. 근데 고유의 권리가 있다는 거죠. 이건 불가침. 침범이 가능하지 않다. 불가침이다. 침범이 가능하지 않다. 불가침. 국가 권력이 함부로 침범할 수 없는 권리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이해됐죠? 그래서 인권의 보장의 역사를 보면 제일 처음에는 그 재정일치 사이였어요. 제사와 정치가 일치. 당군 왕건처럼. 그러다가 뭐가요? 교황이라는 종교권이 굉장히 강해졌어요. 네.
그런데 이게 시민들이 생기면서 시장에 있는 부자들만 시민이었어요, 처음에는. 네. 이 시민들이 왕에게 돈을 대줬어요. 자기들을 보호해주면서 여러 가지. 네. 그래서 왕이 상비군을 갖기 시작하고, 항상 준비된 군대, 상비군을 갖기 시작을 하고, 이 교황과 관련된 영주들이, 귀족들이 십자군 전쟁에 의해서 몰락을 했어요. 네. 그러면서 왕권이 올라가서 절대 왕정이 생겼어요. 예, 예. 그래서 하고 싶은 대로 다 왕이 다 해버렸어요. 절대 왕정이니까 국가 권력이 엄청나게 셌어요. 네. 그러니까 이 시민들이 우리가 돈 주는 돈을 왜 그래? 그러면서 귀족들을 끌어들이고 왕이 그래서 삼부회라고 해서 귀족들, 성직자들, 그다음에 여기에 성직자들 끌어들여서 네. 의회라는 걸 만들었어요. 예, 예. 그래서 대헌장, 권리청원, 권리장전을 왕에게 주고, 야, 여기에 적힌 대로, 써있는 대로 돈 좀 걷어라, 세금, 네 맘대로 하지 말고, 하는 헌법의 기초가 권리청원, 권리장전, 대헌장이에요. 네. 그렇게 되면서 했더니 왕이 알았어 하고 받았는데, 잘못하면 자기가 재판해요. 네. 그래서 안 되겠다. 야, 너에서 법원 권한 좀 분리하자 하는 게 몽테스큐의 삼권 분립이에요. 네. 처음에는 이권 분립이다가 삼권 분립이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절대 왕정인 국가 권력을 왜 간섭을 덜 받으려고 자유롭게 나 재산권 좀 행사 좀 하고 하자라고 네. 야, 왕아, 좀 간섭 네 맘대로 좀 하지 마. 라고 뺏어온 거예요. 근데 시민혁명 이후에. 네. 이해되세요? 네. 자, 그렇게 되는 상황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지내는데, 그래도 인간다운 생활, 헌법 10조에 나오죠? 네. 인간의 존엄과 같이 행복 추구를 위해서 인간다운 생활은 해줘야 되잖아, 행복으로. 그러니까, 진짜 모든 사람들이니까 평등하게 좀 도와주자 해서 사회권이 생긴 거예요. 네. 됐나요? 네. 이 헌법에다가, 그래서 기본권을 보장해놨는데, 국가가 보장해야 되는 걸 쭉 나열해놨어요, 헌법에. 왜? 안 써놓으면, 이게 뭐라고요? 국가가 보장해서 이것도 이대로 좀 해줘. 나머지는 네 맘대로 하더라도. 라는 게 대헌장, 권리청원, 권리장전이에요. 네. 그런 것들이 헌법 역할을 나중에 하는 것이죠. 그죠? 네. 그래서 국민의 기본권, 기본적인 권리는 뭐냐? 헌법에 국민의 기본권으로 써놓자. 이것 좀 보장 좀 해줘라. 자, 그래서 기본권들을 딱 보는데, 자, 제가 그랬죠. 이렇게 국가 권력의 이렇게 삼권 분립으로 요쪽, 이게 헌법인데, 사람처럼 생겼죠. 네. 입법부, 법을 만드는 국회, 행정부, 정부, 사법부, 그죠? 삼권 분립이 몽테스큐에서 정착이 되고, 자유권하고 평등권을 기본권으로. 네. 첫 번째가 신체의 자유. 왜 내 맘대로 좀 하자. 재산권의 자유도 있고, 사회 경제적 재산권의 자유, 정신적 자유. 그죠? 그 다음에 청원 좀 하자. 요청, 소원 좀 요청하자. 국민이 원하는 것을 해결해달라고. 요청, 소원. 이해되세요? 이런 식으로 자유권하고 평등권들, 기본권을, 그다음 자유권, 평등권을 진화한 사회권들, 이런 것들을 써놨습니다. 헌법에다가. 그래서 헌법만 따로 정리된 게 있는데 다음번에 찍어서 유튜브에다 올려주든지 할게요. 고등 수준의 헌법. 자, 보면 국회 구성. 우리나라 국회는 이렇게 보통 국회가 이 귀족들로 되어 있는 상원, 귀족들, 시민들로 되어 있는 하원으로 이렇게 양원제로 되는 나라는 왕이 있어요, 왕. 영국하고 일본처럼. 이해되세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양원제로 한 적이 잠깐 있었는데, 네. 지금은 이렇게 하나의 단원제로 하고 있죠. 네. 근데 이 하나의 국회도 두 개로 나눴어요. 하나는 지역에서 뽑는 지역대표. 네. 그 다음에 요거는 정당 투표를 정당 인원수별로 분배해서 갖는 비례대표. 네. 정당 투표를 따로 하고 지역 투표를 따로 하고 투표가 두 장으로 나와요. 네. 그래서 이 비례대표는 비례대표 순번이 있어요. 이렇게 표가 1번, 2번, 3번 이렇게
공천을 할 때. 네. 1번이면 기여금을 많이 내겠죠. 네. 뭐 한 50번이면 기여금 조금만 내고 이름만 올리겠죠. 네. 이렇게 돼서 3번까지 뽑혔다. 4번까지. 그래서 정당별로 비율대로 해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걸 지역구라고 하면 이 비례대표 정당 투표를 해서 정당별로 투표를 해서 전국 퍼센트를 모아서 하는 비례대표를 전국구라고 그래요. 네. 그러면 이 전국구 국회의원이 이거는 뭐라고 정당에서 심사해서 자기들이 발표를 해요. 네. 국회 조직은 본회의에서는 전체 다 모여서 하는 것이고 제적위원 과반수 2분의 1이에요. 출석한 사람 과반수 중에서 과반수 출석을 해야 되고 네. 출석한 채 2분의 1이면 보통 4분의 1이면 곱하니까 4분의 1이면 통과가 됩니다. 일반적인 법은. 네. 그런데 이렇게 본회의를 하기 전에 소관 임무가 있어요. 교통위원회, 건설위원회, 국방위원회 이런 상임위원회에서 네. 각각 소속된 상임위원회에서 먼저 1차로 논의를 한 다음에 이걸 본회의에 올립니다. 예. 본회의에 올리면 이게 뭐요 할 수 있으니까 정리를 해서 이해되세요? 네. 자, 대통령은 지금 현재는 임기가 5년인데 계속 바뀌고 그죠? 중임할 수 없게 해놨죠. 현재 지금 몇 년이에요? 지금도 5년이니까 5년이라고 써놨겠죠. 연속해서 하더라도 2번 이상 중임만 안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안 되고 다시 할 수 있습니다. 박정희 전두환 때문에 그런 거죠. 실제적으로 뭐 그럴 수도 있고요. 근데 이렇게 되기가 쉽지 않죠. 왜? 나이가 많아서예요. 보통. 행정부 최고 책임자고 국무회의 국가 임무에 대해서 최고 심의 구간이에요. 옛날로 치면 의정부랑 똑같아요. 의정부. 근데 여기에서 정무장관이라고 해요. 이렇게 여기에 국무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건 정무장관이라고 해요. 네. 이 정무위원 무임수 정무위원이 네. 이 사람들 중에서 장관으로 임명을 했는데 이 사람 중에서 아무 임무도 안 받은 사람은 무임수 정무장관이라고 그래요. 네. 어쨌든 그 다음에 감사원을 따로 뒀어요. 암행어사 하는 것처럼 최고 감사기관으로. 대통령 직속. 대통령은 행정부를 지휘 감독하고 국군의 대빵이에요. 국군 통수. 네. 이제 대통령 밑에 뭐가 있어요? 국방부 장관이에요. 서열위가. 네. 국방부 장관 밑에 삼군 참모총장 이런 사람들. 네. 그 다음에 육해공 대장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위공무원을 임명할 수 있고 해임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임명을 딱 하면 청문회를 하죠. 네. 청문회에서 통과를 하게 되면 하는데 통과 안 해도 임명하면 정치적으로 부담이 되게 많이 되죠. 네. 이해되세요? 네. 자, 대법원은 사법부의 최고기관으로 대법원, 그럼 헌법재판소는 별도로 있는 겁니다. 네.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이해됐어요? 자, 지금 이 정도로 해서 사회에 대한 정리를 1차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